그러면 비영리 조직의 발달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영리 조직의 발생 배경은 크게 6가지 이렇게 영역으로 나눠서 학자들이 설명을 하는데요. 뭐 정부 실패, 계약 실패, 시장 실패, 국가 권력의 견제, 국가의 세금 전략과 융통성 발휘, 소비자의 자기 통제, 뭐 이런 부분으로 나눠서 이렇게 비영리 조직이 발생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먼저 이제 정부 실패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우리 그 사회에 많은 역할을 하죠. 뭐 도로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범죄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예방하거나 뭐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중앙정부, 지방정부 나눠서 하긴 하지만 정부는 전체적인 예산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그 서비스가 이제 그 획일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그 어떤 그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돕는다고 한다면 중앙정부는 1인당 얼마의 그런 그 생활비를 계측을 해서 그런 부분을 예를 들면 서울이나 지방이나 뭐 시골까지 획일적으로 그런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면 뭔가 어떤 그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은 생활비가 이제 많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초과되어지는 그런 수요가 발생되게 돼요. 이런 부분들을 대응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부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부족한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실패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방법들을 모색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하고 좀 실험적이고 또는 이렇게 좀 자기 자율성에 근거한 전문성에 근거한 그런 비관료적인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하는데 정부는 법과 제도, 정책 이런 부분을 준수하기를 기대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대립되게 될 때 이게 이제 잘 안 되니까 정부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대신하는 뭔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영리 조직이 발생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의 실패의 문제입니다. 사분야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정보라든지 혹은 그걸 만드는 여러 가지 재료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 서비스가 불공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공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사람이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뭐라 그럴까요? 자기의 그런 부분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공공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사분야로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면 이제 뭐 생활 필수품 같은 것들을 이렇게 사분야에서 제공한다면 사분야는 이익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예를 들면 쌀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렇게 하게 되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공 서비스로서의 그런 그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는 거죠. 심한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의료나 교육이나 복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생산자가 그거를 뭐 독점한다 혹은 뭐 이렇게 자기 지식이나 기술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혹은 기회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생산자는 일방적으로 자기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책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내가 뭔가 어떤 기회를 얻으려고 할 때 그 부분을 이거는 뭔가 불공평하고 때에 따라서 너무 많은 부담을 갖게 되고 그래서 심지어는 뭔지 알겠는데 그 효과, 결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안에 내용들도 잘 모르니까 이걸 어떻게 이제 해야 되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의 불공정 혹은 정보의 불공정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약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관리자의 그 안에 있는 관리자들, 뭔가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고정적으로 뭔가의 어떤 보상 체계들을 갖고 있고 또
그 안에서 이 물건을 생산하거나 정보를 생산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런 부분을 누구에겐가 그 나의 이익을 얻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비용으로 뭔가 그런 부분들을 이전하도록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관리자의 보상 부분과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 비용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하게 되면 사실상 그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그걸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어떤 부분들을 뭐랄까 좀 줄이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비영리화해야 그 소비자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성취하게 되는 거죠. 사게 되고 병원에 가게 되고 또는 뭔가 이제 그런 뭐랄까 그런 것들 이제 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그냥 돈이 많으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나 생산자가 서로 동의하는 상황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 적절한 가격이면 내가 이걸 구입할 수 있겠다라고, 내가 이 정도 금액이면 내가 제공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서로 맞닥뜨려야 이제 계약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어느 정도 그 수익을 자기 나름대로 보상도 또 소비자나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비용도 어느 정도.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실 어느 정도의 보상은 그러니까 보상은 어느 정도로 이제 제한하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을 소비자가 이런 부분들을 보상은 받지만 용납할 수준. 그러니까 여기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은 사실상 이 안에서 많은 이익을 가져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익을 가져가서 여기서 이걸 가지고 이제 재투자하는 거죠. 근데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이런 재투자가 아니고 그냥 이 이익을 배제한 채로 어느 정도 보상만 가능하면 소비자는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이 서로 정보나 이런 부분을 서로 통하게 되면 서로 상호작용하게 되면 그 부분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이 가능한, 계약이 실패가 아니라 너무 어떤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이제 자기 나름대로 그런 걸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제함으로 인해서 계약이 가능하게 하는, 그래서 이걸 비영리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비영리화한 이유가 이제 이런 이유라고도 할 수 있어요. 또 이제 시장의 실패 부분입니다. 시장이 어떤 공공재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 사실 시장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이윤 창출이잖아요. 이윤이 창출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 사회는 이윤을 창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이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었는데 사실 그러다 보면 이윤이 창출되지 않은 그런 제품을 만든다는 건 기업의 입장에서 의미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면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시장이 보호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가 그런 어떤 것들을 취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대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거래 비용에 비해서 얻는 수익이 적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제품이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공백이 생기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 이게 이제 시장 실패를 보완하려고 하는 노력, 어떤 방안으로 이 비영리 조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 이제 국가 권력의 통제예요. 국가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우리가 이제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이 이제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이제 기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시대에 따라서 혹은 어떤 나라의 이념적인 그런 특징에 따라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국가 권력이 이렇게 좀 더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이 그 안에 살면서 억압받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요. 또는 공무원들이 그 자기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챙기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이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부정부패 현상들, 또는 자본주의가 심화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빈익빈 부익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그 경제적인 불평등도 굉장히 중요한 그 우리 사회에 어려움을 주는 요소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수수방관하는 거죠. 정부가. 이랬을 때 오는 어려움들, 이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곤란한 느낌을 갖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 지구를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정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관심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그 내 권리나 혹은 부정부패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뭔가를 갖는 것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 불평등, 경제적인 불평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이 편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어떤 나라들은 뭐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요인이에요. 그래서 국민이 그런 부분을 이제 대항하는 표현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그런 부분의 해결을 요청을 하거나 또 많이 관심들을 가지고 뭐 이제 저항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정부의 직접 서비스보다 낮은 비용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법적인 어떤 법이나 제도, 정책, 이런 부분이 국가가 이제 정해놓은, 국가는 어떤 비용을 쓰려고 하면 그 비용이 이렇게 자기네가 막 이렇게 해서 쓰는 게 아니죠. 자기네가 정책 기획을 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을 써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직 법적인 그런 것도 없고, 의회의 허락도 받지 못했고, 이런 부분들을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지식이나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되어지는 과정에서 뭔가, 뭐 이렇게 새로운 시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국가는 이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취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할 수 있는 국가의 세금을 통해서 이제 이런 일들을 하긴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직접 하는 것보다 뭐 자원봉사 성격의 그런 전문가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전문가들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좀 덜 받고 하는 거죠. 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예를 들면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꼭 정부 보조금이 아니더라도 외부에서 자원을 끌어서 이제 일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민의 세금을 절약하는 그런 이제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새로운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시도들을 할 때 정부의 법이나 정책의 틀에서 좀 벗어나서도 그런 부분을 시도할 수 있는 융통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가 보조금을 갖고 하지만 실험적이고 모험적이고 이런 배려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일들을 할 때 사실 이제 이 비영리 조직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경제적 이익이나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 또는 자신들의 종교적인 목적, 또 자신들의 이데올로기, 이념적인 그런 관심이나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서로 나누려고 하는 부분들, 또 인간적인 친교, 이런 부분들이 소비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로서 이런 부분들을 성취하기 위한 자기 자신들의 조직화,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직화를 통해서 조직의 목적 달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나치게 어떤 이기적인 그런 것들로 가게 되면 우리 사회가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왜 있잖아요. 자기들끼리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자기 통제가 필요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를 사적인 어떤 그 단체가 아니라 공적인 단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비영리 조직화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비영리 비영리 조직화 이런 것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점점 더 이 비영리 조직을 만들어내는 그런 발생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